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와 선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새마을운동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통일벼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보리밥을 별미로 먹지만 꽁보리밥도 없어 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통일벼를 재배하고부터 흰쌀밥을 맘 놓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것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대적 배경은 논의로 하고 인간 박정희가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와 본인과 부인이 흉탄에 서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사랑채입니다. 1914년 성주에서 이곳 상모동으로 이사하고 1917년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 20여 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인기좌선이며 양택명당입니다. 이곳에 형성된 기운으로 갓 태어난 박정희의 사주팔자가 정해졌고 또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삶의 골격이 세워졌습니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대를 졸업하고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를 하다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을 함으로써 문인에서 무인으로 변신합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생가에 형성된 인기가 좌선하기 때문에 무인으로서의 기질이 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의 길보다 군인의 길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박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셔져 있는 구미선영입니다. 조모 성산이씨 묘소는 천하 대명당이라고 합니다. 비석에 부라고 표기된 곳으로 보아 백호 방향에 조모가 모셔졌습니다. 조모를 이곳에 모시고 2년 후 박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사가들이 제왕지지라고 극찬을 합니다. 또 혹자는 묘소 앞바위가 일명 도장바위로 임금의 옥새와 같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안산이 일자문성으로 묘지를 향해 절을 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간에 알려진 대로 박 대통령의 구미선영은 제왕지지일까요?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흉지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우에서 좌로 달려온 생기는 백호 방향으로 무정하게 달려갈 뿐 이곳에는 살기만 작용합니다. 그것도 살기 중에 가장 두려운 인기상충이 건손, 간, 곤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박 대통령의 자신과 집안에 발생한 대부분의 흉이 이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방의 인기상충으로 좌익 활동을 한 셋째 형이 1946년 병술년에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방의 인기상충으로 1974년 갑인년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곤방의 인기상충으로 1979년 김인년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에 서거하였고, 또 곤방의 인기상충은 2016년 병신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인기상충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것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용이 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풍수인들이 구미선영, 특히 조모산소를 대명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결과값과 선입견으로 견광부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안산에 해당하는 천생산이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썼던 사모와 같이 생겨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의 천생산은 살기로 작용할 뿐입니다. 만약 천생산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다면 청룡 방향으로 능선을 타고 150m 정도 올라가면 쉼터와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와 같은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순에 옥새와 같은 바위가 있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통령은 사인을 하니 전순에 펜과 같이 뾰족한 바위가 있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생기의 기적 작용을 통해 생기와 살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양택명당인 생가의 기운만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장하기 전까지 조부 박영규 선생이 모셔졌던 칠곡군 양목면 무림리 1110-2번지로 갔습니다.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원래 모셔졌던 자리를 알 수 있었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많은 풍수인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2002년 구미로 이장하기 전 조부 박영규 선생이 계셨던 자리로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쳐놓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발복했는지 둘러보았지만 이곳 또한 명당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못 됐습니다. 해서 양목면을 뒤로하고 증조보부터 6대조까지 모셔져 있는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산 61번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증조부 박이찬 선생, 고조부 박영환 선생, 5대조 박세eng 선생, 6대조 박명웅 선생이 모셔져 있습니다. 묘소로 향하는 진입로입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자풀이 우거진 것으로 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조부 박이찬 선생은 진열에 적극하게 모셔졌습니다. 비록 상석이 땅에 묻힐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지만 상석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면 증조부 박이찬 선생의 묘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숲에 영롱한 진주가 감춰져 있습니다. 묘소 관리를 하든 않든 명당은 명당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묘소에서 내려와 찍은 안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의 큰 족적과 함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증조부 박이찬 선생의 묘소와 당신이 태어난 생가 때문입니다. 인간 박정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음택과 양택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역할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뜻이 풍수에서 인과의 법칙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 박이찬 선생의 묘소를 보면서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